제가 반성해야 되죠. 네네네네. 저는 사이를 보니까 뭐 이야기를 못해. 행복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래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 전 부자예요.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이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돈이란 무엇인가 제 3편 돈으로 행복해지기인데요.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쓰고 있는 고도원입니다. 한민입니다. 한국 YWC와 세계 YWC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자, 오늘 돈으로 행복해지기 3편인데요. 말만 들어도 행복하시죠? 아니 근데 좀 고민은 되시죠? 어떻게 하면 돈으로 행복해지지? 내가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아채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돈에 대한 굉장히 자신의 마음이 불행한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러면 결국은 돈으로 행복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자, 돈에 대해서 4가지 마음 뭐가 있을까요? 쓰는 거, 네, 쓰는 마음, 버는 거, 네, 버는 마음, 불리는 거, 불리는 마음, 나누는 거. 아, 네, 나누는 마음. 이 4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술적인 거 아니라요. 자, 돈 잘 버는 마음, 난 어떤 마음으로 돈 벌어? 어떤 마음으로 돈을 써? 어떤 마음으로 돈을 나눠? 라고 하는 거를 각자 좀 패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4가지 중에 불리는 마음은 좀 엉터리인 것 같고요.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제 재주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쪽에 또 관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버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버는 건 저는 글쟁이기 때문에 원고지 옛날에 한 칸 한 칸. 이게 돈이다. 그래서 끝에 이제 한 줄 정도 남았는데 한 장 더 넘은 것 같으면 좀 길게 해가지고 한 줄 더 하는 거. 네. 원고지 한 장에 그렇죠. 이제 그 네. 값이 매겨지니까. 덧붙여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에 엄청 주력하시게 되는 거죠. 물론이죠. 네,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제 글을 잘 쓰는 것, 팔리는 책을 쓰는 것이 버는 마음이죠. 네. 영화도 그렇잖아요. 네. 영화도 사실은 그냥 돈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돈이랑 그렇지. 연결이 좋은 되는 말씀입니다. 거라서 네. 사실은 참 어려워요. 단순한 듯하면서도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인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재미있으면서도 맞아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수익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 중에 더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시민사회, 일이죠. 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또 돈이라 그러면 펀드레이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펀드레이징이 펀드 애스킹이 아니라 펀드 레이징이라는 것에 저는 꼭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제 자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스킹은 돈 달라고 누구나 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우리가 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네, 도와주세요 네. 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정말 좋은 컨텐츠와 의식과 운동성을 가지고 그 이슈를 레이즈 해버리면 네, 그거는 돈이 따라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네, 저는 그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펀드레이저의 파워, 네, 이것이 진정한 벌기의 그러니까 저도 시크릿이 NGO를 아닐까. 하면 생각해 보니까 네. NGO가 원래 DNA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적으로는 NGO인데 사실 이거를 잘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면 거의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펀드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펀드 메이킹 해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에스킹으로는 부족한 그럼요. 발음이 안 좋다. 그럼요. 네, 아무튼 그건 좀 아닌 것 그건 같아요. 한계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영화 해가지고 망한 거 대박 난 건 뭐예요? 망한 거는요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스크린에서 빨리 내리니까 그렇군요. 사람들이 망한 건 기억을 안 해주고 근데 흥한 것 좀 몇 개. 흥한 거는 변호인 그래. 7번방의 선물. 저기 네. 잠깐 아까 소개를 하실 때 네네. YWCA 관련된 소개만 하셔서 네네. 이분이 갑자기 왜 영화 얘기를 하시나 하시나. 놀랄 수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셔요. 자, 넥스트 인터테인먼트 월드 뉴라는 회사에서 배급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문, 네. 자문이사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고요. 저희 이제 방짝꿍이랑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설립자시네요. 네. 그 변호인은 저도 봤어요. 네. 태양의 후예 만든 회사. 드라마도 그러시구나. 네네.
돈 잘 쓰는 마음 무엇일까요? 잘 쓰는 거요. 우리 계속 얘기했는데 돈은 어쨌든 삶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니까 진짜 아까 네 가지 마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버는 거 쓰는 거인 것 같아요. 잘 쓰는 거, 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돈은 너무 흔들릴 계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돈, 내 중심성을 가지고 타인 의존성 소비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 소비가 중요하다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걸 잘 쓸 수 있는 거 그것만큼 중요하고 훌륭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쉽게 그냥 제가 평소에 느끼는 돈 잘 쓰는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 같이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잘 썼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돈 잘 나누는 마음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이게 다 같은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나게도 벌고 싶고요. 신나게도 쓰고 싶고요. 신나게 나누고 싶은 게 제 모드예요. 그게 사실은. 바로 모든 게. 부자입니다. 부자.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도 신이 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결국은 열심히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만 가지고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미친 듯이 좋아서 뛰는 사람은 이길 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벌고 근데 신나게 버는 것보다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네. 신나게 나눴을 때 이게 정말 선순환의 개념이 돼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나게 하자. 뭐든지 감사하게 하나 빠진 하자. 게 있어요. 네. 저는 이 두 분보다는 네. 뿔리는 마음에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신나게 풀려야 예, 돼. 신나게 불려주세요.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세상이 너무 변해서 예전에는 내가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면 지금 너무 오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섰어요. 이제 120, 뭐 140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끊지 않으면 잘 끊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에 100세, 120세까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쵸? 네. 그럼 뭐 먹고 건강. 살아가요? 불려야지. 내가 버는 기간 동안 불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불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돈을 불리려면 뭘 제일 신경을 써야 되나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세상이 변한 움직임을 잘 읽어야 한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돈 불리는 마음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옛날에 그냥 그냥 뭐 적금하고 예금하고 그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순한 그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미 하시고 계세요. 아니 시대 저는 변화에. 지금까지 그 불리는 마음, 그 불리는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자. 그때 벌자. 땅 파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네. 이게 좀 의존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불릴 만한 이제 돈이 지금 있는가는 이제 별개 문제지. 그 기술은 네.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해요. 그런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데 그거는 여전히 고돈 쌤하고 못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뒤에 가서 상담을 유료로 하시면은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그 나누는 마음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그 나눔의 핵심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 같은 거. 뭐 우리 씨를 뿌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씨앗 뿌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투자했을 때 그 사람이 걷어내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엄청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 나눔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돈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호혜의 원칙인데요. 호혜가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게 호혜예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감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베풀면 나중에 또 베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호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마음 중에 굉장히 앞으로 미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마음이 불리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모든 개인에 다 같이 들어있는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좀 어떤 마음이 더 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부자인 사람의 뇌의 구조와 가난한 사람들의 뇌의 구조를 연구를 해봤더니 부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네 가지 마음이 훨씬 다 모두 다 크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에 제가 제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균형 감각을 가지기는 어려운데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자, 진정한 부자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선생님 진정한 부자이신 것 같긴 한데 저는 불리는 마음이 좀 작으셔서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물질이잖아요, 돈. 네, 네. 그런데 이것도 정신도 들어있지만은 저는 물질의 부자보다 사실은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도 그런 정신인데 마음의 부자를 더 네. 쳐요. 네. 근데 마음의 부자가 부자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네, 물질의 네, 부자와 맞습니다. 마음의 부자의 그 균형을 이루는 네, 거. 네. 이게 진정한 부자가 부자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진정한 부자, 부자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투자자를 만나시다 근데 왜 보니까. 한숨을 쉬어요? 아니 왜냐면 진정한 부자라고 우리가 규명하는 세상적인 부자들이 행복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요. 네. 진짜로. 진짜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그래서 못하다는 저는 거죠. 확실하게 그거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돈 이퀄 투 행복은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지만 역학 관계는 있지만 분명히 이퀄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단어의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 네, 네. 자, 돈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돈이 행복을 행복은- 가져다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거꾸로 돈이 네. 불행을 가져오는 네, 경우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맞아요.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돈이 많은 사람, 사회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행복한 걸 별로 못 보다 보니까 그러면 진정한 부자는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이건 뭐 답이 없는 것이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어렵긴 한데요. 그냥 탁 떠오르는 생각은 온유함,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온유한 제가 온유한 그러네. 아니 나 제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내 모토가 됐어. 아니 저의 그 닉네임이 온유한 여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부자도 온유한 평정심을 잃으면 그건 부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신의 상황에서 우리가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예전에 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분지족이 없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의 삶이. 그런데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이잖아요. 그게 못하게 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아마 너무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그렇죠. 어떤 상대적인 문화 것 때문에. 아닐까요? 그래서 안분지족하는 삶, 그 말은 온유함과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삶, 내가 가진 것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무엇이냐? 주관적으로 내가 부자면 부자인 거고 다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그런 그러니까 거 어느 같지 않나요? 정도의 어떤 그 물질적인 음. 것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내가 예를 들어 여기까지 벌면 나는 그냥 나를 부자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맞춰서 잘 살아가겠다. 그리고 마음과 몸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부자로서 나를 선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부자예요. 부자 할래 그냥. 저는 아까 알아채기라 그랬는데 자기를 아는 과정이 굉장히 아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그릇이 있다면 그리고 아까 돈이 만일 물로 비유한다면 그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된다면 그 물이 막 쏟아져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 요만큼밖에 못 담으니까. 이 아까운 거 어떡해? 이 물들 어떡해? 이 돈들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내가 그릇은 이만한데 물이 너무 부족해. 그럼 항상 부족한 면만 보게 되거든요. 나는 왜 안 차지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이 자신 속에서 그 금융, 돈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네. 정말 오래오래 잘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나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그게 진정한 부자다. 작년에 제가 그 지천명이라는 뜻이 뭘까라는 네. 고민을 하면서 나이가 밝혀지는데 하면서 고민을 진짜 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은 자기의 몫을 아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몫이 아마 맞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욕심낸 것도 내 몫이 아닌데 그게 가져가면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몫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천명 말씀하니까 이제 바로 나이하고 연관되잖아요. 근데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 네. 아닌가 네, 생각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100살 넘으셨잖아요. 그분 돈 걱정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강연이 쇄도하고 네, 네. 그때 글을 쓰시면 뭐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삶을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마르지 않는 셈이죠. 그분이 네, 돌아가시는 날까지. 네, 네, 그건 매우 행복하기도 하고 돈도 마르지 않고 네.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분 아닌가 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죠. 저도 그런 길을 가고 가시고 싶어요. 계신데요, 충분히. 잘 가고 네, 계시네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가시고 네,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Follow 진정한 me. 부자. 기쁜 마음으로 네, 네. 신나게.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 이야기하면서 돈이란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채기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란 무엇이야 이런 거 말고요.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독자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패널님도 한번 돌아가면서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길게 하면 안 되시고요. 나에게 돈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저에게 돈은 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고요. 때로는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칼입니다. 칼 없이는 음식을 할 수도 없고 칼이 굉장히 필요한 도구지만 순간 그거를 잘못 쓰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구가 될 것이냐 무기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채고 그리고 그것을 도구화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돈이다. 네, 네, 다 그렇게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책임과 자유다가 네, 네. 딱 떠오르네요. 네. 네, 책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책임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후세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돈으로부터 컨트롤 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책임이자 자유이다. 네, 라고. 다들 공감되는 아주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마디. 네네네네 하셔야죠. 저는 사회를 보니까 뭐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보니까. 아니 제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진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를 만든 이유는 이 우리 사회에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금융과 돈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과 행복, 금융과 행복이라는 게 말이 돼? 이런 질문을 하시다가 시장에 던져놓으니까 이 3년 반 지나고 아주 좋은 네이밍이야 라는 소리를 진짜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저에게 돈이라는 거, 저한테 어떤 분이 돈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아까 우리 소장님 책임과 자유 이야기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빚지게 해서 그 빚에 대한 몫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강연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제 몫이 그 돈으로 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사람들이 자기 몫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잡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너무 적게 잡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이 그래, 바로 맞아요. 그 돈에 대한 나에게 돈이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담론을 하다 보니까 숙연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돈으로 행복해지기. 이제 우리 돈에 대한 이야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어렵지만 돈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인생은 홈쇼핑 회사와 같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홈쇼핑 회사에 전화해서 너네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줘 하면 보내주나요? 안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돈으로 내가 행복해지려면 구체적으로 알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걸 알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패널님들께서 보실 때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좀
너무 그 우아하게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예, 솔직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의장님을 이제 3년 반 전에 네.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자리까지 네. 이어졌잖아요. 오늘 또 마지막 네. 또 이 자리이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돈을 금융이다, 이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 의장님을 만나고 저도 번쩍이고 이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다, 네.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느 길을 냈으면 좋겠다. 네.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미미 네. 대표님도 만나게 되고, 네, 박 대표님도 만나게 되고. 사실 제가 여러 이런 것들 강연을 하려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마음에 드는 그 구절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고 돈으로 행복해지려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래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나 봐요.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으로서. 그래서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가 또 구돈 아침문화재단과 MOU를 맺고 또 여기 우리 넷마루와 MOU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가 돈으로 행복해지고 서로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굉장히 이게 자부심을 굴러가면서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가 굴러가면서 이제 돈이 붙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좀 붙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뭐 뭔가 속도감 우리 있게 돈이 붙진 뒤따라올 거 않지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 돈을 붙기도 가지고 합니다. 또 의미 있게 네. 사용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NGO를 3년 해보니까 처음보다 돈이 엄청 많이 붙었죠. 그런데 예,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영리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들어온 돈을 다 이제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에 중요한데 다른 기업에서 하는 거에 10분의 1 정도의 돈으로도 저희들은 그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특히 금융과 행복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금융행복 지수라는 거를 개발했고요. 또 금융윤리라는 거, 그다음에 뭐 도덕이라는 거, 이런 거의 윤리, 규범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다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 많은 분들과의 좋으신 분들과의 만남과 네트워크 때문이라서 저는 좀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하나 사회 운동, 금융 운동, 행복 운동 이것은 큰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큰 길 내고 계십니다. 네. 다 도와주셔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되면 좀 너무 그런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행복해지기,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다 저희들의 하나의 어떤 모든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게 작용한대요. 그래서 나를 알아채는 거, 그다음에 그 나를 알아채고 자신의 몫을 아는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의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돈이라는 걸 배척하고 나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꼭 우리가 보는 것만 믿고 하는 것이 그 부자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돈에 대한 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돈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이제 담론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또 재미있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돈이란 무엇인가 3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자녀들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전 만약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함께 해보면 좋겠어요.